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선 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다룰 건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인덱스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가 있는데 그냥 인덱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행의 인덱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컬럼 인덱스라고 하거나 혹은 컬럼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컬럼 이름들을 컬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과 열의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가 있게 되는데, 이 행에 있는 인덱스들을 가지고서 머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목, 제목 셀을 하나 만들고요. 텍스트 셀을 만들고, 인덱스로 머지하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의 레이블이에요. 행 레이블입니다. 인덱스로 어, 머지, 합치기, 머지.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간단한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의 난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고요. 난수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숫자가 똑같이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랜덤 모듈에서 seed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seed는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요거 하는 이유는 그 난수가 만들어질 때 그 난수가 만들어지는 그 숫자들 똑같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점 데이터 프레임 하고서 만들게요. 우리가 그동안은 데이터만 설정을 했었죠. 데이터만 설정을 하니까 행의 인덱스가 자동으로 0, 1, 2, 3, 4라고 부여가 됐었잖아요. 근데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인덱스 파라미터를 설정하시게 되면 우리가 행의 인덱스를 0, 1, 2, 3, 4라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숫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먼저 줄게요. 데이터는 어, 딕셔너리로 주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딕셔너리로 첫 번째 컬럼 이름은 value 1번이라고 할게요. value 1번. 여기는 난수로 만들 거예요. 난수로 만들 거여서 numpy random 점 정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rand int 10보다 작은 정수들로 만들게요. 이거 10보다 작은 정수란 뜻이에요. 10보다 작은 정수.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게요. 사이즈는 6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그러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6개의 난수로 이루어진 것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이고요. 자, 두 번째 컬럼입니다. 두 번째 컬럼 이름은 value 2번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numpy 점 random 점 마찬가지로 rand int 이번에는 100보다 작은 정수로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6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여기 쉼표 있어요, 쉼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딕셔너리죠. 두 개의 키 값을 갖는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넣은 거고요. 넣은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인덱스.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A, B, 그 다음에 C. 문자열은 3개 있어요. 3개인데 요거를 2번 반복을 할 겁니다. 2번. A, B, C, A, B, C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난수를 몇 개를 만들겠다고 했냐면 6개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여기서도 난수를 6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이 6개가 되는 거죠. 6개가 되는 거면 인덱스가 6개가 필요하니까 ABC, ABC 이렇게 인덱스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df 1번을
출력해 보세요. 잠시만요. 아,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사이즈는 6. 사이즈는 여기 등호를 제가 잘못 썼네요. 시드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시드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숫자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5, 8, 9, 5, 0, 0, 그 다음에 1, 76, 71, 6, 25, 5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똑같죠? 네. 난수로 만들었는데도 실행한 결과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이유는 시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시드가 똑같기 때문에. 자,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이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행에다가 만들어준 레이블들이에요. 행에다가 만들어준 레이블. 그거를 ABC, ABC 이렇게 반복하면서 레이블을 쓰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에서는 인덱스가 꼭 중복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유니크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어,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는 중복되는 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값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꼭 유니크한 값들만 가져야 된다. 뭐 프라이머리 키처럼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 A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인덱스 A로 찾게 되면은요 두 개의 행을 찾아주게 돼요. 두 개. 그리고 이 데이터가 요게 데이터죠. 요게 데이터고 그다음에 value 1, value 2라고 하는 게 컬럼 이름이고요. value 1, value 2가 컬럼 이름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10 미만의 난수 6개가 첫 번째 컬럼인 거고요. 그다음에 100 미만의 난수 6개가 두 번째 컬럼인 거예요. 네, 모양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2번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겠습니다. 컬럼 이름은 데이터 1번이라고 할게요. 데이터 1번. 자, 이번에는 난수를 실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numpy.random.rand로 만들겠습니다. rand. 3개짜리로 만들게요. 3개짜리로. 이게 첫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2번이라고 할게요. 키값을 마찬가지로 numpy.random random.rand 여기도 3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컬럼 2개를 갖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라고 하는 컬럼 2개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인 거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A, B,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 보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df1번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df2번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럼의 값들이요. 뭔가 겹치는 값들이 없어요. 그죠? 뭐, 여기서 5하고 여기서 5를 찾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인을 할 수 있는 컬럼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건데,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가. 이 인덱스가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인덱스가. 그래서 어떻게 조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같은 인덱스에 이 값들을 옆으로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1이라고 하는 컬럼과 데이터 2라고 하는 컬럼을 같은 인덱스에다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도 같은 인덱스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한 번 더 붙겠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자,
이것도 함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함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메서드로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함수로 사용을 해볼까요? 함수는 뭐 pandas.뭐g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eft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 df 1번이라고 쓸게요. right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니까 데이터 프레임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자, 여기서는 how는 인어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어 조인 쓸 거고요. 인어 조인만 할 거고요. 자, 파라미터 파라미터 이름들 중에서 인덱스라고 써져 있는 그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예요. left on이 있고, right on이 있고, left index. left on, right on 말고요. left on과 right on은 컬럼 이름을 쓰는 거예요. 컬럼 이름을 쓰는 거고, left index, right index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index, left index 기본값이 false인데 이거를 true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right index도 true라고 주시는 거예요. 결과 볼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래 left index하고 right index는 기본값이 전부 다 false예요. 기본값이 false인데 그 기본값들을 전부 다 바꿔주는 거예요. left index를 조인할 때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left index라고 하는 거는 df 1번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인덱스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right index는 df 2번에 있는 인덱스를 조인할 때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left index와 right index는 사용할 거냐 말 거냐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인덱스를 조인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는 false, 인덱스를 조인할 때 사용할 때는 true라고 주시면 돼요. 기본값은 전부 다 fals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left index와 right index의 기본값은 모두 false라고 되어져 있어요. false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 조인할 때 컬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조인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left index 또는 right index를 true로 설정하면 그 두 개의 테이블을 뭐, 어, 설정하면 그 조인할 때 인덱스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과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위쪽에 볼게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 1번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1번은 행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인덱스가 ABC라고 있잖아요. ABC.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그죠? 여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도 ABC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인덱스들끼리 붙여준 거예요. 요만큼을 그대로 옆에다가 이렇게 합쳐준 거예요. 컬럼 이름이 데이터 1, 데이터 2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또 있잖아요. 밑에도 ABC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행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이만큼을 또 똑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ABC 똑같이 있으니까 그 옆에도 데이터 1번과 데이터 2번 컬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값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쪽에서 우리가 점심시간 직전에 사용했었던 거는 left on, right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였었어요. left on, right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였었고요. left on과 right on에는 왼쪽 테이블에서 조인할 때 조인 조건으로 사용하는 컬럼 이름을 써주는 거고요. right on은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인할 때 사용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근데 left index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ight inde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인할 때 인덱스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인할 때 사용할 거면 true, 사용하지 않을 거면 false. 그래서 양쪽 테이블에서 left에 있는 테이블과 right에 있는 테이블에서 둘 다 인덱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둘 다 true라고 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1번, 2번 만들었었죠? 데이터 프레임 3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3번이라고 만들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에다가 딕셔너리를 줄게요. 딕셔너리를 줄 건데 아까처럼 어, 컬럼을 value 1번이라고 만들게요. value 1번 여기 난수로 만들게요. numpy random rand int 아까처럼 10 미만으로 할까요? 10 미만 그리고 사이즈는 6개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value 2라고 할게요. 자, 여기도 똑같 비슷하게 numpy 난수 랜덤이죠. 여기 오타 있네요. 랜덤 인트 이번에는 100 미만의 자연수들로 사이즈는 6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컬럼 한 개를 더 넣을게요. 컬럼 한 개를 이번에는 어, 뭐라고 그냥 밸류 3번이라고 할게요. 밸류 3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아까처럼 A, B, C를 2번 반복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3번을 출력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1번과 비슷한 모양인데 달라진 점은요. 우리가 인덱스는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데이터 프레임 3번을 만들 때에는 인덱스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 행의 인덱스는 0, 1, 2, 3, 4, 5라고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컬럼이 이번에는 3개가 있어요. 컬럼이 이렇게 value 1, value 2, value 3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음. 아까는 이 value 3번에 해당하는 컬럼이 인덱스에 있었던 거였던 거고요. 지금은 아까 인덱스에 있었던 게 컬럼으로 온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컬럼이 3개인 데이터 프레임이고, 데이터 프레임 2번은 그대로 쓸게요. 뭐, 데이터 프레임 2번을, 새로 만들까요? 네. 데이터 프레임 4번이라고 새로 만들죠. 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4번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만들게요. 데이터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1번. 이게 컬럼 이름이 되는 거죠. 컬럼 이름이 되는 거고, 어,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넣을게요. 컬럼이 하나밖에 없어요.
컬럼 하나만 있는 걸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대신에 여기에 인덱스를 줄게요. 인덱스를 A, B, C라고 줄게요. 네, 데이터 프레임 4번 출력해 볼까요? 음. 컬럼이 한 개밖에 없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컬럼이 한 개밖에 없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행은 세 개가 있어요. 행은 세 개가 있는데 왼쪽에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인덱스가 0, 1, 2, 3, 4라고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그런 인덱스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설정해 준 인덱스예요. A, B, C라고 하는 인덱스예요. 자, 어떻게 하실 건지 감이 오시죠? 컬럼에 있는 값과 다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인덱스의 값이 같은 경우에 합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다음, 어, 데이터 DF3번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과 그리고 DF4번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행 인덱스예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조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테이블에서는 컬럼 이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판다스, 머지, 레프트, DF3번, 라이트, DF4번. 자, 왼쪽에서는 컬럼 이름 쓸 거죠. 그러면 레프트, 인덱스를 쓸까요? 온을 쓸까요? 컬럼 이름 쓸 때에는 on이에요. on. 그리고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컬럼 이름을 value 3번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뭘로 쓰기로 했어요?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right 인덱스를 쓸까요? on을 쓸까요? 인덱스를 사용할 거죠. 자, 인덱스는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사용할 때에는 true, 사용하지 않을 때는 false. 여기를 true라고 주시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기가 데이터 프레임 3번이에요. 여기가 데이터 프레임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 프레임 4번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4번. 두 개의 테이블 합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테이블 합쳐주려고 하는 건데 데이터 프레임 3번에는 value 3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value 3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여기에 A, B, C라고 하는 값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value 3번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컬럼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컬럼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ABC라고 하는 값이 있는 게 아니죠. ABC는 어디에 설정되어 있어요? 인덱스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인덱스로. 그래서 여기 있는 값하고 인덱스에 있는 값이 같으면 이거를 옆에다 붙여주겠다. 컬럼의 값과 인덱스의 값이 같으면 붙여주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 1번이라고 하는 게 붙은 거예요. 옆에 새로운 컬럼이 추가가 됐죠. 어, 1번 데이터 프레임 3번하고요. 데이터 프레임 4번이 합쳐졌잖아요. value 1, 2, 3하고 데이터 1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데이터, 그, 데이터 프레임이 합쳐졌잖아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조인하는 이런 방법들이 예, 컬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SQL에서 그 테이블을 조인하듯이 컬럼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인덱스들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컬럼, 한쪽에서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두 개를 그 합쳐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음. 그럴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파라미터 이름은 left나 right 이렇게 시작을 해요. left on, right on은 여기서 쓸까요? 여기 left on, right on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 그 join 조건 컬럼 이름이 다른 경우 자 이렇게 인덱스를 저기 목차를 만들어 뒀으니까 left on, right on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left on은 어, left on, right on은 join 할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조인할 컬럼 이름들. 왼쪽 테이블에서 조인할 컬럼 이름, 오른쪽 테이블에서 조인할 컬럼 이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 테이블이라고 하면 EM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인 거고요. 오른쪽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DEPT2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인할 컬럼 이름은 left on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인할 컬럼 이름은 right on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인덱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left index, right index. 그래서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섞어서 써도 된다라는 얘기. 두 가지를 섞어서 써도 된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머지예요. 머지. 머지는 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인. 자, 그 다음에 간혹 우리는 컨캣이라고 하는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컨캣, 이어붙이기예요. 이어붙이기. 네. 컨캣네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만든 함수 이름인데 우선 시리즈에서 먼저 컨캣을 저희가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컨캣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에서의 컨캣이라고 쓸게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두 개의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이라고 시리즈 만들게요. 시리즈를 만드실 때는 판다스.시리즈 시리즈.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하고서 값을 주시면 돼요. 데이터에는 리스트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오전에 했었잖아요. 리스트를 시리즈 안에다 딱 주면 리스트를 뭘로 바꿔준다? 시리즈로 바꿔준다. 그럼 시리즈로 바꾸고 나면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고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리스트를 데이터로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 사람 이름도 써볼까요? 네. 뭐 스컷, 벨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렵지 않죠? S1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세 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대열 모양의 데이터. 1차원 시리즈예요. 시리즈. 세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시리즈. 시리즈. 우리가 시리즈에서도요. 음,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인덱스를 부여할 수 있어요. 여기도 시리즈라고 하는 함수도 생성자도 보시면은요. 보시면 그 파라미터 중에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인덱스를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0, 1, 2라고 자동으로 인덱스가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리즈를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시리즈는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리스트로 만들 거고요. 홍길동, 오쌤 이렇게 할게요. 네, 이것도 어렵지 않죠?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예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두 개의 시리즈를 합쳐볼 건데, 판다스에는요. 판다스에는 conca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아, 함수가 있어요, 함수. concat 메서드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objs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 이름이 objs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는 무슨 타입을 넣으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터럽을 반복 가능한 타입을 넣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반복 가능한 타입들이 대표적인 게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들을 원소로 갖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원소로 갖는 이터러블을 주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이터러블을 아규먼트로 주란 얘기고요. 근데 그 이터러블의 원소들은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터러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배열, 이런 거 전부 다 이터러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엑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엑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규먼트는 리스트로 줘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아요. 리스트로 줘야 된다는 걸 알고요. S1, S2.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컨캣 뭐예요? 이어붙이기예요. 첫 번째 시리즈에다가 두 번째 시리즈를 이어붙인 거잖아요. 밑으로. 요렇게 이어붙인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컨캣은, 컨캣은,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파라미터는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을 원소로 갖는 이터러블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터러블이란 얘기는 리스트여도 되는 거고요. 리스트나 튜플이나 ND 어레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게 리스트죠. 가장 간단한 게 리스트예요. 리스트. 네. 컨캣 말 그대로 이어붙이다. S1과 S2를 이어붙이다예요. S1과 S2를 이어붙이다 이겁니다. S1과 S2를 이어붙이다.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S1 만들어진 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스콧, 앨런, 킹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인덱스가 012. 그죠? 그 다음에 홍길동, 오셈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시리즈가. 그죠? 여기도 인덱스가 01. 두 개를 그냥 이어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인덱스 012에 스콧, 앨런, 킹, 인덱스 01에 홍길동, 오셈. 그러니까 인덱스가 그냥 여기 있는 인덱스들까지 그대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대로 붙어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만약에 이 인덱스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인덱스를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인덱스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 문자열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덱스들을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S1이라고 하는 시리즈에 있었던 인덱스들과 S2라고 하는 시리즈가 가지고 있었던 인덱스들을 유지를 해야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굳이 0, 이게 0번이 스컷하고 홍길동이 있어야 될 이유가 꼭 없잖아요. 1번에 앨런하고 오셈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죠. 그죠? 인덱스를 굳이 유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파라미터 하나를 더 설정하시면 됩니다. 판다스점 concat 합쳐줄 때는 똑같이 S1, S2 여기에 이그노어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를 true라고 주시면 돼요. 이그노어 인덱스의 기본값은 false예요. false.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그노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면 돼요. 이그노어라고 하는 단어는 무시하다예요. 무시하다. 인덱스를 무시할 거냐?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본값이 false란 얘기는 인덱스를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인덱스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인덱스를 유지하겠다는 뜻이고요. 인덱스를 무시하겠다라는 뜻은 인덱스를 재배열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스컷 앨런 킹 밑에다가 홍길동과 오셈을 붙이면서 인덱스는 0, 1, 2, 3, 4라고 다시 재배치를 해버립니다. 이게 인덱스를 무시하는 효과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인덱스를 무시할 거냐, 무시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엑시스는 행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행번호가 행번호 0, 행번호 1, 행번호 2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 행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0번이에요. 엑시스 0번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 컬럼 0, 컬럼 1, 컬럼 2 이런 식으로 컬럼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1번입니다. 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행 번호가 0번, 1번, 2번 요렇게 증가하는 방향이 엑시스 0번이에요. 컬럼 쪽으로 0번, 1번, 2번 요 방향을 엑시스 1번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컨캣에서 엑시스의 기본값이 뭐라 그랬어요? 0번이라 그랬죠. 0이 기본값이에요, 0이. 그러니까 어떻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래쪽 방향으로 이어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컷 앨런 킹 밑에다가 홍길동 오셈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게 엑시스 0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엑시스 1번, 엑시스 0번이 아니라 엑시스 1번으로 붙여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시리즈 3번이 있어요. 3번 시리즈가 있는데, 새로 만들게요. pandas.series. pandas.series. 데이터를, 데이터를, 어, HR, 그 다음에 IT 이렇게 할게요. 두 개만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붙일 거냐면 이렇게 붙일 거예요. 판다스점, concat, concat. 자, 합쳐주는 거를 S2, S3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붙여줄까요? 그냥 밑으로 붙이겠죠? 그죠? 맞아요?
컨캣의 기본 동작은 엑시스 0번 방향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 오셈 밑으로 HR, IT 하고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동작인데, 엑시스 파라미터를 1번이라고 부를게요. 기본값이 0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0번 대신에 1번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붙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리죠. 그쵸? 홍길동은 HR 부서고 오쌤은 IT 부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홍길동 옆으로 HR을 붙이고 오쌤 옆으로 IT를 붙이겠다는 얘기야. 이런 시리즈를 이쪽 방향으로 붙이겠다. 이게 엑시스 1번의 동작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음. 그래서 이 컨캣은 두 가지 종류의 컨캣이 있는데, 이런 시리즈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 이거를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을 뭐라고 부른다? 엑시스 0번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리즈가 있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붙여주는 거예요. 옆으로. 이거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을 엑시스 몇 번이라고 부른다? 엑시스 1번이라고 부른다. 1번이라고 부른다. 언제 컨캣을 사용을 하냐 하면, 음, 컨캣을 아래쪽으로 붙일 거냐, 오른쪽으로 붙일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은요, 어떤 한 가지 타입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름들이죠. 이름들을 저장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시리즈에 이름이 100만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에도 이름이 100만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시리즈를 두 개로 쪼개서 저장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분석할 때는 걔네들을 합쳐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뭐, 스컷, 앨런, 뭐, 킹,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 오셈, 홍길동,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라면 밑으로 쭉 하고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타입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겠죠. 데이터 타입들이 다른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름만 저장하고 있었던 시리즈가 있었고, 오셈,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름만 저장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번호만 저장하고 있었던 시리즈가 있었고, 뭐, 4번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합쳐야 되겠어요? 밑으로 합쳐야 되겠어요? 옆으로 합쳐야 되겠어요? 옆으로 합쳐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엑시스 1번으로 합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가 그 행이 길게 돼 있는 게 잘려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합치는 거다라고 한다면 엑시스 0번으로 합쳐주는 거고 컬럼들로 구분되어져야 될 데이터들이 시리즈로 쪼개져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엑시스 1번으로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조인과는 좀 다르죠. 조인과는 조금 다른 게 무조건 같은 행들끼리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같은 행들끼리. 이게 컨캣입니다. 컨캣.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컨캣을 살펴봤고요. 시리즈에서 컨캣을 살펴봤고,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컨캣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거의 시간이 거의 20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35분까지 쉬었다 할게요.